만약 당신이 여자들에게 항상 무시당하고 단 한 명의 관심도 받지 못하며 끊임없이 여자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좋아하는 특정 여자가 당신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당신을 쫓아다니게 하거나 모든 여자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면 마치 당신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당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재정 상태나 외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자들에게 끊임없이 무시당한다면 당신은 삶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 그저 돈이 필요하다고 혹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운동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요, 당신보다 더 심각한 사람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여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죠. 스스로 노력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건 당신의 경우가 아닙니다. 믿어요. 설령 당신이 백만장자가 되더라도 지금 당장 여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면 당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여자는 당신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려는 여자일 뿐일 거예요. 그게 괜찮다면 마음껏 하세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잘 모르고 당신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저도 예전에 당신과 같았고 당신이 느끼고 무시하려고 하는 고통을 저도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첫 키스는 20대가 되어서야 했죠. 당신의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제가 겪었던 것보다 더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만약 당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말을 잘 듣고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을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당신의 행동, 여자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요. 당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는 단지 당신의 행동이 더 낫다는 이유만으로 여자들에게 성공합니다. 당신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아니요, 저는 바뀌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대로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할 거라는 걸 알아요. 형, 그건 말도 안 돼요. 지금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당신은 지금의 당신 때문에 이 문제를 겪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스로를 바꿔야 해요. 이번 영상에선 여자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은 여자를 유혹하는 방법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니 잘 들어주세요. 이 영상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무시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무시당하는 것을 영원히 멈추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마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면 그 여자가 당신을 좋아하길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여자가 당신을 좋아하길 바라면 당신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해변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해변을 좋아한다고 말하거나 그녀가 어떤 책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당신은 그 책을 사러 갑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 여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할 때 당신은 자연스러운 자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리를 꼬고 앉아 있거나 담배를 피우면서 앉아 있는 등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편안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데려와 옆에 앉히면 당신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고 자세를 바꾸고 어떤 식으로 말하려고 하고 특별해 보이려고 애쓰며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뇌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제가 설명하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일어나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슈퍼마켓에 가서 뭔가를 사고 집에 돌아와 요리를 시작하고 마침내 음식을 준비하고 앉아서 먹습니다. 이 예시에서 당신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배가 고파서 음식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제가 만약 배가 이미 불렀다면 일어나서 요리하고 그 모든 수고를 들여 음식을 얻으려고 했을 거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기 때문에 노력을 했고 음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필요라는 단어가 이 규칙의 근간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는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을 한다는 것은 그 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전 영상에서 매력을 앗아가는 가장 큰 요인은 결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만약 누군가 매력을 앗아가는 가장 큰 요인은 뭐죠? 라고 묻는다면 결핍이라고 답하세요. 문제는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말하지만 아무도 그 진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애정 결핍은 여자에게 다가가 난 내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애정 결핍은 당신이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그녀가 볼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애정 결핍이 바로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걱정 마세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자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면 당신은 애정 결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애정 결핍에 빠지지 않으려면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노력을 멈추려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자는 당신이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자동적으로 당신을 무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여자조차도 당신이 그녀 곁에서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 당신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녀가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하는 방법과 그녀 곁에서 자연스럽게 지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온라인에서 흔히 듣던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잊어버리세요. 답장하지 마, 차단해, 그녀와 이야기할 때 남자처럼 앉아있어, 데이트에 일부러 늦는 것 같은 말들 말이죠. 이러한 교묘한 전략이 어떤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해결책은 아니며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 점을 알아차립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녀가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하는 방법. 여러분께서 적용해 보셨으면 하는 몇 가지 행동과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그녀의 의견이나 사회적 기준에 신경 쓰지 않고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데이트할 때 항상 하던 게 있어요. 여자랑 얘기하다가 서로 농담을 하거나 여자가 저한테 농담을 걸면 플라스틱 물병을 들고 머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쉬이라고 말했죠. 물론 실제로 때리는 건 아니고 장난스럽게 했죠. 그녀는 어떤 남자랑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특히 첫 데이트에서는요. 막 이야기를 시작해서 아직 사귀지도 않았는데 제가 물병을 잡고 여자 머리를 두드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이런 행동을 통해 그녀는 제가 자기 생각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걸요. 친한 친구라면 그런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고요? 그는 당신의 친구이고 당신은 그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서요. 하지만 여자랑 있을 땐 그런 짓은 절대 못해요. 그녀의 의견이 신경 쓰이고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려워서요. 아니요, 그런 행동을 하면 그녀는 당신이 자연스럽다고 느낄 거예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기회가 된다면 여자들이 있는 모임에 있을 때 그중 한 명이 멍청하거나 의미 없는 말을 한다면 빈 플라스틱 병을 들고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쉿이라고 말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녀는 바로 웃기 시작할 거예요.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도 웃을 거예요. 그녀가 웃으며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당신에게 끌린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부드럽게 하고 농담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하세요. 제가 또 다른 예로 여자가 제 옆에 앉아 있을 때 뭔가를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녀 가까이에 있는 무언가를 주거나 거절할 수 없는 작은 부탁을 하는 거죠. 그녀가 그렇게 할 때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에 얹고 토닥이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착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그녀가 제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저도 똑같이 합니다. 그녀의 기준이나 생각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그녀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녀가 수학 시험에서 10점을 받았어 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또는 나도 수학 싫어 와 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10점, 너 정말 바보야 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비웃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당신은 그녀가 필요 없이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녀가 넘어졌어 라고 말한다면 말이죠. 괜찮냐고 걱정하거나 묻지 마세요. 그냥 웃어주세요. 어떻게 넘어졌는지 물어보고 더 많이 웃으세요. 물론 이건 그녀가 농담하는 걸 분명히 괜찮게 생각하는 상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녀가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웃거나 엄마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당신이 계속 웃고 있다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요, 무례하게 굴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데 그녀 옆에 있을 때 담배에 불을 붙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가 담배 연기 때문에 숨이 막혀요. 또는 내 옆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알았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용히 담배를 피우려고 자리를 비켜주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그냥 다 피울게요 라고 말하거나 간단한 말로 계속 담배를 피우세요. 하지만 그녀는 담배 연기 때문에 숨이 막혀서 참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녀가 움직이도록 내버려두고 당신이 담배를 다 피울 때까지 거리를 두세요. 왜 당신이 신경 써야 할까요? 제가 당신이 집중해야 할 점은 그녀와 이야기할 때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시간을 즐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 심리학을 좋아하시고 어떤 여자든 당신에게 홀리게 만들 수 있는 고급 심리 조종 기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제가 유튜브에서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조종 전략에 대한 전자책을 썼으니 첫 번째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그녀에게 너무 과하게 다가가지 마세요. 예를 들어 그녀와 데이트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하루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지 마세요. 재정적으로 넉넉하더라도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면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친구와 데이트를 한다면 어디로 갈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특히 처음 몇 번의 데이트라면 당신이 가야 할 곳과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해본 최고의 데이트 중 몇 가지는 공원이나 완전히 무료인 곳들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더라도 당신이 좋아하는 장소에 가고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첫 데이트는 항상 사람들이 당신을 아는 곳으로 데려가세요. 예를 들어 직원들이 이미 당신을 아는 카페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당신의 일상생활의 일부인 곳으로 데려갔고 그녀는 그저 거기에 추가된 존재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녀가 들어갔다고 당신의 인생 전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는 데이트 장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그녀와 외출할 때 화려하게 차려입으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남자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에 화장을 하고 마치 결혼식에 가는 것처럼 거울 앞에 1시간 동안 서 있습니다. 도대체 뭐야? 왜? 여동생을 만난다고 상상해보세요. 과장된 셔츠나 비싼 운동화를 신을 건가요? 물론 아닙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범하고 심플한 옷을 입고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그녀는 당신이 편안하고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녀가 필요 없다는 뜻이죠. 또 다른 예로 그녀가 당신의 어떤 능력에 대해 비판할 때 그녀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운전할 줄 모르고 심지어 운전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녀가 당신이 운전을 못한다고 놀리거나 비난한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화내지 마세요. 웃으며 그래 맞아 라고 말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대화를 이어가세요. 할 줄 모르는 게 있다면 그녀에게 말하세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단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면 예를 들어 그녀가 헬스장 다니는 남자 좋아해. 또는 안경 안 쓴 남자 좋아하는데 넌 안경 썼잖아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녀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이건 많은 여자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특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당신이 그 기준을 따라가길 바라는 거죠. 그녀가 운동 잘하는 남자 좋아해 라고 말할 때처럼요. 이럴 땐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마세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상황을 농담으로 바꿔보세요. 너 취향 참 좋네 라고 말하세요. 아니면 나도 그런 남자 좋아해 라고 말하며 웃으세요. 세 번째 규칙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그녀를 두고 경쟁하지 마세요. 다른 남자들과 경쟁하는 상황에 처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건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 자리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보통 남녀가 모인 곳에 가면 몇몇 남자들이 여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장 농담을 잘하는지, 누가 더 강해 보이는지, 누가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경쟁하죠. 어떤 남자들은 자신을 더 잘 보이기 위해 다른 남자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 네가 그런 남자들 중 하나가 되는 걸 원치 않아. 그런 남자들은 바보야. 여자의 인정을 받으려고 경쟁을 시작하는 순간 그건 네가 그 여자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야. 네가 불안하다는 뜻이고 그 여자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절대 여자를 두고 경쟁해서는 안 돼.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끼어들어 더 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나 그룹 안의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들려고 하지 마. 침착하게,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여자가 하나도 없다고 상상하고 그냥 모임을 즐겨. 이게 첫 번째 포인트야. 두 번째 포인트는 다른 남자들의 가치를 높이는 거야. 이게 모든 여자들이 너한테 감명받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야. 몇 년 전 내가 겪었던 일화를 하나 들려줄게. 내가 항상 말하듯이 나는 하이킹을 좋아하고 항상 서로 모르는 남자애들과 함께 하이킹 여행을 가. 참고로 낯선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 여행은 싱글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야. 어쨌든 친구와 그 여행 중 하나에 갔었는데 그룹 멤버들과 만나서 아침에 앉아서 아침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멤버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룹 멤버 중 한 명이 농담을 하나 했죠. 솔직히 말해서 농담이 좀 웃겼어요. 여자애들은 웃기 시작했지만 나머지 남자애들은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아마 다들 여자애들을 웃게 만드는 재밌는 남자 역할을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 분위기가 확연했죠. 하지만 저는 농담을 듣자마자 폭소를 터뜨렸어요. 여자애들도 제가 웃는 걸 보고 더 크게 웃기 시작했죠. 제가 농담을 한 게 아니었는데도 갑자기 제가 관심의 중심이 됐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그 그룹에서 재밌고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가 됐죠. 제가 농담을 한 건 아니었지만요.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과 함께 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남자애들을 즐기고 감사해야 하세요. 누군가 농담을 하면 웃어주세요. 누군가 자랑하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을 능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 인상적인 일을 한다면 박수를 치고 웃어주고 그의 가치를 강조하세요. 여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립니다. 여자 중 한 명이 다른 남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유일하게 돋보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그저 자신을 잘난 척하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명백해집니다. 하지만 경쟁하지 않는 남자는 자신감 넘치고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또 다른 요점이 있습니다. 질투하지 마세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에 대해 묻거나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여자에게 충격을 주어 아침 저녁으로 당신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당신보다 잘생긴 친구를 그녀에게 소개하세요. 네, 맞습니다. 당신보다 잘생긴 친구가 있고 여자친구와 사귀거나 연애 중이라면 서로 소개하거나 만나게 하세요. 친구가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질투심이 전혀 없고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물론 만날 때는 질투하거나 그가 당신을 빼앗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바디 랭귀지입니다.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 시리즈를 꾸준히 봐왔다면 이미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을 거예요. 바디 랭귀지는 간단히 말해 편안함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리를 꼬거나 한 손을 다른 손 위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온라인에서 앉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헛소리입니다. 사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머리에 손을 넣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몸을 쭉 펴고 뒤로 기대세요. 어떤 자세든 상관없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면 괜찮습니다. 걸을 때 어깨를 뒤로 젖히거나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온라인에서는 바디 랭귀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 건 다 헛소리예요. 편안한 자세로 걷고 움직이세요. 여자는 그걸 알아챌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당신은 그녀를 좋아하지만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고 이 모든 행동을 적용하면 여자는 당신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낄 거예요. 당신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애초에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도록 쫓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을 무시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사랑해요. 그게 마음의 창문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만약 당신이 여자들에게 항상 무시당하고 단 한 명의 관심도 받지 못하며 끊임없이 여자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좋아하는 특정 여자가 당신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당신을 쫓아다니게 하거나 모든 여자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면 마치 당신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당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재정 상태나 외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자들에게 끊임없이 무시당한다면 당신은 삶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 그저 돈이 필요하다고 혹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운동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요, 당신보다 더 심각한 사람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여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죠. 스스로 노력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건 당신의 경우가 아닙니다. 믿어요. 설령 당신이 백만장자가 되더라도 지금 당장 여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면 당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여자는 당신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려는 여자일 뿐일 거예요. 그게 괜찮다면 마음껏 하세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잘 모르고 당신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저도 예전에 당신과 같았고 당신이 느끼고 무시하려고 하는 고통을 저도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첫 키스는 20대가 되어서야 했죠. 당신의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제가 겪었던 것보다 더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만약 당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말을 잘 듣고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을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당신의 행동, 여자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요. 당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는 단지 당신의 행동이 더 낫다는 이유만으로 여자들에게 성공합니다. 당신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아니요, 저는 바뀌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대로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할 거라는 걸 알아요. 형, 그건 말도 안 돼요. 지금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당신은 지금의 당신 때문에 이 문제를 겪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스로를 바꿔야 해요. 이번 영상에선 여자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은 여자를 유혹하는 방법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니 잘 들어주세요. 이 영상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무시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무시당하는 것을 영원히 멈추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마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면 그 여자가
당신을 좋아하길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여자가 당신을 좋아하길 바라면 당신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해변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해변을 좋아한다고 말하거나 그녀가 어떤 책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당신은 그 책을 사러 갑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 여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할 때 당신은 자연스러운 자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리를 꼬고 앉아 있거나 담배를 피우면서 앉아 있는 등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편안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데려와 옆에 앉히면 당신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고 자세를 바꾸고 어떤 식으로 말하려고 하고 특별해 보이려고 애쓰며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뇌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제가 설명하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일어나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슈퍼마켓에 가서 뭔가를 사고 집에 돌아와 요리를 시작하고 마침내 음식을 준비하고 앉아서 먹습니다. 이 예시에서 당신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배가 고파서 음식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제가 만약 배가 이미 불렀다면 일어나서 요리하고 그 모든 수고를 들여 음식을 얻으려고 했을 거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기 때문에 노력을 했고 음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필요라는 단어가 이 규칙의 근간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는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을 한다는 것은 그 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전 영상에서 매력을 앗아가는 가장 큰 요인은 결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만약 누군가 매력을 앗아가는 가장 큰 요인은 뭐죠? 라고 묻는다면 결핍이라고 답하세요. 문제는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말하지만 아무도 그 진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애정 결핍은 여자에게 다가가 난 내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애정 결핍은 당신이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그녀가 볼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애정 결핍이 바로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걱정 마세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자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면 당신은 애정 결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애정 결핍에 빠지지 않으려면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노력을 멈추려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자는 당신이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자동적으로 당신을 무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여자조차도 당신이 그녀 곁에서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 당신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녀가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하는 방법과 그녀 곁에서 자연스럽게 지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온라인에서 흔히 듣던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잊어버리세요. 답장하지 마, 차단해, 그녀와 이야기할 때 남자처럼 앉아있어, 데이트에 일부러 늦는 것 같은 말들 말이죠. 이러한 교묘한 전략이 어떤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해결책은 아니며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 점을 알아차립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녀가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하는 방법. 여러분께서 적용해 보셨으면 하는 몇 가지 행동과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그녀의 의견이나 사회적 기준에 신경 쓰지 않고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데이트할 때 항상 하던 게 있어요. 여자랑 얘기하다가 서로 농담을 하거나 여자가 저한테 농담을 걸면 플라스틱 물병을 들고 머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쉬이라고 말했죠. 물론 실제로 때리는 건 아니고 장난스럽게 했죠. 그녀는 어떤 남자랑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특히 첫 데이트에서는요. 막 이야기를 시작해서 아직 사귀지도 않았는데 제가 물병을 잡고 여자 머리를 두드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이런 행동을 통해 그녀는 제가 자기 생각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걸요. 친한 친구라면 그런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고요? 그는 당신의 친구이고 당신은 그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서요. 하지만 여자랑 있을 땐 그런 짓은 절대 못해요. 그녀의 의견이 신경 쓰이고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려워서요. 아니요, 그런 행동을 하면 그녀는 당신이 자연스럽다고 느낄 거예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기회가 된다면 여자들이 있는 모임에 있을 때 그중 한 명이 멍청하거나 의미 없는 말을 한다면 빈 플라스틱 병을 들고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쉿이라고 말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녀는 바로 웃기 시작할 거예요.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도 웃을 거예요. 그녀가 웃으며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당신에게 끌린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부드럽게 하고 농담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하세요. 제가 또 다른 예로 여자가 제 옆에 앉아 있을 때 뭔가를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녀 가까이에 있는 무언가를 주거나 거절할 수 없는 작은 부탁을 하는 거죠. 그녀가 그렇게 할 때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에 얹고 토닥이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착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그녀가 제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저도 똑같이 합니다. 그녀의 기준이나 생각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그녀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녀가 수학 시험에서 10점을 받았어 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또는 나도 수학 싫어 와 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10점, 너 정말 바보야 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비웃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다시 한번, 당신은 그녀가 필요 없이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녀가 넘어졌어 라고 말한다면 말이죠. 괜찮냐고 걱정하거나 묻지 마세요. 그냥 웃어주세요. 어떻게 넘어졌는지 물어보고 더 많이 웃으세요. 물론 이건 그녀가 농담하는 걸 분명히 괜찮게 생각하는 상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녀가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웃거나 엄마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당신이 계속 웃고 있다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요, 무례하게 굴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데 그녀 옆에 있을 때 담배에 불을 붙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가 담배 연기 때문에 숨이 막혀요. 또는 내 옆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알았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용히 담배를 피우려고 자리를 비켜주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그냥 다 피울게요 라고 말하거나 간단한 말로 계속 담배를 피우세요. 하지만 그녀는 담배 연기 때문에 숨이 막혀서 참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녀가 움직이도록 내버려두고 당신이 담배를 다 피울 때까지 거리를 두세요. 왜 당신이 신경 써야 할까요? 제가 당신이 집중해야 할 점은 그녀와 이야기할 때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시간을 즐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 심리학을 좋아하시고 어떤 여자든 당신에게 홀리게 만들 수 있는 고급 심리 조종 기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제가 유튜브에서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조종 전략에 대한 전자책을 썼으니 첫 번째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그녀에게 너무 과하게 다가가지 마세요. 예를 들어 그녀와 데이트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하루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지 마세요. 재정적으로 넉넉하더라도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면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친구와 데이트를 한다면 어디로 갈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특히 처음 몇 번의 데이트라면 당신이 가야 할 곳과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해본 최고의 데이트 중 몇 가지는 공원이나 완전히 무료인 곳들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더라도 당신이 좋아하는 장소에 가고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첫 데이트는 항상 사람들이 당신을 아는 곳으로 데려가세요.
예를 들어 직원들이 이미 당신을 아는 카페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당신의 일상생활의 일부인 곳으로 데려갔고 그녀는 그저 거기에 추가된 존재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녀가 들어갔다고 당신의 인생 전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는 데이트 장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그녀와 외출할 때 화려하게 차려입으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남자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에 화장을 하고 마치 결혼식에 가는 것처럼 거울 앞에 1시간 동안 서 있습니다. 도대체 뭐야? 왜? 여동생을 만난다고 상상해보세요. 과장된 셔츠나 비싼 운동화를 신을 건가요? 물론 아닙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범하고 심플한 옷을 입고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그녀는 당신이 편안하고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녀가 필요 없다는 뜻이죠. 또 다른 예로 그녀가 당신의 어떤 능력에 대해 비판할 때 그녀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운전할 줄 모르고 심지어 운전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녀가 당신이 운전을 못한다고 놀리거나 비난한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화내지 마세요. 웃으며 그래 맞아 라고 말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대화를 이어가세요. 할 줄 모르는 게 있다면 그녀에게 말하세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단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면 예를 들어 그녀가 헬스장 다니는 남자 좋아해 또는 안경 안 쓴 남자 좋아하는데 넌 안경 썼잖아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녀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이건 많은 여자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특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당신이 그 기준을 따라가길 바라는 거죠. 그녀가 운동 잘하는 남자 좋아해 라고 말할 때처럼요. 이럴 땐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마세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상황을 농담으로 바꿔보세요. 너 취향 참 좋네 라고 말하세요. 아니면 나도 그런 남자 좋아해 라고 말하며 웃으세요. 세 번째 규칙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그녀를 두고 경쟁하지 마세요. 다른 남자들과 경쟁하는 상황에 처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건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 자리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보통 남녀가 모인 곳에 가면 몇몇 남자들이 여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장 농담을 잘하는지, 누가 더 강해 보이는지, 누가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경쟁하죠. 어떤 남자들은 자신을 더 잘 보이기 위해 다른 남자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 네가 그런 남자들 중 하나가 되는 걸 원치 않아. 그런 남자들은 바보야. 여자의 인정을 받으려고 경쟁을 시작하는 순간 그건 네가 그 여자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야. 네가 불안하다는 뜻이고 그 여자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절대 여자를 두고 경쟁해서는 안 돼.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끼어들어 더 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나 그룹 안의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들려고 하지 마. 침착하게,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여자가 하나도 없다고 상상하고 그냥 모임을 즐겨. 이게 첫 번째 포인트야. 두 번째 포인트는 다른 남자들의 가치를 높이는 거야. 이게 모든 여자들이 너한테 감명받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야. 몇 년 전 내가 겪었던 일화를 하나 들려줄게. 내가 항상 말하듯이 나는 하이킹을 좋아하고 항상 서로 모르는 남자애들과 함께 하이킹 여행을 가. 참고로 낯선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 여행은 싱글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야. 어쨌든 친구와 그 여행 중 하나에 갔었는데 그룹 멤버들과 만나서 아침에 앉아서 아침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멤버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룹 멤버 중 한 명이 농담을 하나 했죠. 솔직히 말해서 농담이 좀 웃겼어요. 여자애들은 웃기 시작했지만 나머지 남자애들은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아마 다들 여자애들을 웃게 만드는 재밌는 남자 역할을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 분위기가 확연했죠. 하지만 저는 농담을 듣자마자 폭소를 터뜨렸어요. 여자애들도 제가 웃는 걸 보고 더 크게 웃기 시작했죠. 제가 농담을 한 게 아니었는데도
갑자기 제가 관심의 중심이 됐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그 그룹에서 재밌고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가 됐죠. 제가 농담을 한 건 아니었지만요.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과 함께 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남자애들을 즐기고 감사해야 하세요. 누군가 농담을 하면 웃어주세요. 누군가 자랑하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을 능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 인상적인 일을 한다면 박수를 치고 웃어주고 그의 가치를 강조하세요. 여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립니다. 여자 중 한 명이 다른 남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유일하게 돋보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그저 자신을 잘난 척하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명백해집니다. 하지만 경쟁하지 않는 남자는 자신감 넘치고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또 다른 요점이 있습니다. 질투하지 마세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에 대해 묻거나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여자에게 충격을 주어 아침 저녁으로 당신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당신보다 잘생긴 친구를 그녀에게 소개하세요. 네, 맞습니다. 당신보다 잘생긴 친구가 있고 여자친구와 사귀거나 연애 중이라면 서로 소개하거나 만나게 하세요. 친구가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질투심이 전혀 없고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물론 만날 때는 질투하거나 그가 당신을 빼앗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바디 랭귀지입니다.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 시리즈를 꾸준히 봐왔다면 이미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을 거예요. 바디 랭귀지는 간단히 말해 편안함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리를 꼬거나 한 손을 다른 손 위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온라인에서 앉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헛소리입니다. 사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머리에 손을 넣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몸을 쭉 펴고 뒤로 기대세요. 어떤 자세든 상관없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면 괜찮습니다. 걸을 때 어깨를 뒤로 젖히거나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온라인에서는 바디 랭귀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 건 다 헛소리예요. 편안한 자세로 걷고 움직이세요. 여자는 그걸 알아챌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당신은 그녀를 좋아하지만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고 이 모든 행동을 적용하면 여자는 당신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낄 거예요. 당신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애초에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도록 쫓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을 무시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사랑해요. 그게 마음의 창문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만약 당신이 여자들에게 항상 무시당하고 단 한 명의 관심도 받지 못하며 끊임없이 여자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좋아하는 특정 여자가 당신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당신을 쫓아다니게 하거나 모든 여자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면 마치 당신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당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재정 상태나 외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자들에게 끊임없이 무시당한다면 당신은 삶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 그저 돈이 필요하다고 혹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운동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요, 당신보다 더 심각한 사람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여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죠. 스스로 노력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건 당신의 경우가 아닙니다. 믿어요. 설령 당신이 백만장자가 되더라도 지금 당장 여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면 당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여자는 당신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려는 여자일 뿐일 거예요. 그게 괜찮다면 마음껏 하세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잘 모르고 당신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저도 예전에 당신과 같았고 당신이 느끼고 무시하려고 하는 고통을 저도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첫 키스는 20대가 되어서야 했죠. 당신의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제가 겪었던 것보다 더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만약 당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말을 잘 듣고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을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당신의 행동, 여자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요. 당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는 단지 당신의 행동이 더 낫다는 이유만으로 여자들에게 성공합니다. 당신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아니요, 저는 바뀌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대로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할 거라는 걸 알아요. 형, 그건 말도 안 돼요. 지금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당신은 지금의 당신 때문에 이 문제를 겪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스로를 바꿔야 해요. 이번 영상에선 여자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은 여자를 유혹하는 방법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니 잘 들어주세요. 이 영상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무시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무시당하는 것을 영원히 멈추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마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면 그 여자가 당신을 좋아하길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여자가 당신을 좋아하길 바라면 당신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해변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해변을 좋아한다고 말하거나 그녀가 어떤 책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당신은 그 책을 사러 갑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 여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할 때 당신은 자연스러운 자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리를 꼬고 앉아 있거나 담배를 피우면서 앉아 있는 등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편안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데려와 옆에 앉히면 당신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고 자세를 바꾸고 어떤 식으로 말하려고 하고 특별해 보이려고 애쓰며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뇌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제가 설명하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일어나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슈퍼마켓에 가서 뭔가를 사고 집에 돌아와 요리를 시작하고 마침내 음식을 준비하고 앉아서 먹습니다. 이 예시에서 당신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배가 고파서 음식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제가 만약 배가 이미 불렀다면 일어나서 요리하고 그 모든 수고를 들여 음식을 얻으려고 했을 거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기 때문에 노력을 했고 음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필요라는 단어가 이 규칙의 근간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는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을 한다는 것은 그 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전 영상에서 매력을 앗아가는 가장 큰 요인은 결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만약 누군가 매력을 앗아가는 가장 큰 요인은 뭐죠? 라고 묻는다면 결핍이라고 답하세요. 문제는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말하지만 아무도 그 진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애정 결핍은 여자에게 다가가 난 내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애정 결핍은 당신이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그녀가 볼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애정 결핍이 바로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걱정 마세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자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면 당신은 애정 결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애정 결핍에 빠지지 않으려면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노력을 멈추려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자는
당신이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자동적으로 당신을 무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여자조차도 당신이 그녀 곁에서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 당신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녀가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하는 방법과 그녀 곁에서 자연스럽게 지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온라인에서 흔히 듣던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잊어버리세요. 답장하지 마, 차단해, 그녀와 이야기할 때 남자처럼 앉아있어, 데이트에 일부러 늦는 것 같은 말들 말이죠. 이러한 교묘한 전략이 어떤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해결책은 아니며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 점을 알아차립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녀가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하는 방법. 여러분께서 적용해 보셨으면 하는 몇 가지 행동과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그녀의 의견이나 사회적 기준에 신경 쓰지 않고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데이트할 때 항상 하던 게 있어요. 여자랑 얘기하다가 서로 농담을 하거나 여자가 저한테 농담을 걸면 플라스틱 물병을 들고 머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쉬이라고 말했죠. 물론 실제로 때리는 건 아니고 장난스럽게 했죠. 그녀는 어떤 남자랑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특히 첫 데이트에서는요. 막 이야기를 시작해서 아직 사귀지도 않았는데 제가 물병을 잡고 여자 머리를 두드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이런 행동을 통해 그녀는 제가 자기 생각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걸요. 친한 친구라면 그런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고요? 그는 당신의 친구이고 당신은 그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서요. 하지만 여자랑 있을 땐 그런 짓은 절대 못해요. 그녀의 의견이 신경 쓰이고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려워서요. 아니요, 그런 행동을 하면 그녀는 당신이 자연스럽다고 느낄 거예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기회가 된다면 여자들이 있는 모임에 있을 때 그중 한 명이 멍청하거나 의미 없는 말을 한다면 빈 플라스틱 병을 들고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쉿이라고 말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녀는 바로 웃기 시작할 거예요.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도 웃을 거예요. 그녀가 웃으며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당신에게 끌린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부드럽게 하고 농담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하세요. 제가 또 다른 예로 여자가 제 옆에 앉아 있을 때 뭔가를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녀 가까이에 있는 무언가를 주거나 거절할 수 없는 작은 부탁을 하는 거죠. 그녀가 그렇게 할 때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에 얹고 토닥이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착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그녀가 제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저도 똑같이 합니다. 그녀의 기준이나 생각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그녀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녀가 수학 시험에서 10점을 받았어 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또는 나도 수학 싫어 와 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10점, 너 정말 바보야 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비웃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다시 한번, 당신은 그녀가 필요 없이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녀가 넘어졌어 라고 말한다면 말이죠. 괜찮냐고 걱정하거나 묻지 마세요. 그냥 웃어주세요. 어떻게 넘어졌는지 물어보고 더 많이 웃으세요. 물론 이건 그녀가 농담하는 걸 분명히 괜찮게 생각하는 상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녀가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웃거나 엄마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당신이 계속 웃고 있다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요, 무례하게 굴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데 그녀 옆에 있을 때 담배에 불을 붙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가 담배 연기 때문에 숨이 막혀요. 또는 내 옆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알았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용히 담배를 피우려고 자리를 비켜주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그냥 다 피울게요 라고 말하거나 간단한 말로 계속 담배를 피우세요. 하지만 그녀는 담배 연기 때문에 숨이 막혀서 참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녀가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고 당신이 담배를 다 피울 때까지 거리를 두세요. 왜 당신이 신경 써야 할까요? 제가 당신이 집중해야 할 점은 그녀와 이야기할 때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시간을 즐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 심리학을 좋아하시고 어떤 여자든 당신에게 홀리게 만들 수 있는 고급 심리 조종 기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제가 유튜브에서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조종 전략에 대한 전자책을 썼으니 첫 번째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그녀에게 너무 과하게 다가가지 마세요. 예를 들어 그녀와 데이트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하루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지 마세요. 재정적으로 넉넉하더라도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면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친구와 데이트를 한다면 어디로 갈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특히 처음 몇 번의 데이트라면 당신이 가야 할 곳과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해본 최고의 데이트 중 몇 가지는 공원이나 완전히 무료인 곳들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더라도 당신이 좋아하는 장소에 가고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첫 데이트는 항상 사람들이 당신을 아는 곳으로 데려가세요. 예를 들어 직원들이 이미 당신을 아는 카페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당신의 일상생활의 일부인 곳으로 데려갔고 그녀는 그저 거기에 추가된 존재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녀가 들어갔다고 당신의 인생 전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는 데이트 장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그녀와 외출할 때 화려하게 차려입으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남자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에 화장을 하고 마치 결혼식에 가는 것처럼 거울 앞에 1시간 동안 서 있습니다. 도대체 뭐야? 왜? 여동생을 만난다고 상상해보세요. 과장된 셔츠나 비싼 운동화를 신을 건가요? 물론 아닙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범하고 심플한 옷을 입고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그녀는 당신이 편안하고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녀가 필요 없다는 뜻이죠. 또 다른 예로 그녀가 당신의 어떤 능력에 대해 비판할 때 그녀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운전할 줄 모르고 심지어 운전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녀가 당신이 운전을 못한다고 놀리거나 비난한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화내지 마세요. 웃으며 그래 맞아 라고 말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대화를 이어가세요. 할 줄 모르는 게 있다면 그녀에게 말하세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단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면 예를 들어 그녀가 헬스장 다니는 남자 좋아해 또는 안경 안 쓴 남자 좋아하는데 넌 안경 썼잖아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녀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이건 많은 여자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특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당신이 그 기준을 따라가길 바라는 거죠. 그녀가 운동 잘하는 남자 좋아해 라고 말할 때처럼요. 이럴 땐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마세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상황을 농담으로 바꿔보세요. 너 취향 참 좋네 라고 말하세요. 아니면 나도 그런 남자 좋아해 라고 말하며 웃으세요. 세 번째 규칙은 절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그녀를 두고 경쟁하지 마세요. 다른 남자들과 경쟁하는 상황에 처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건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 자리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보통 남녀가 모인 곳에 가면 몇몇 남자들이 여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장 농담을 잘하는지, 누가 더 강해 보이는지, 누가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경쟁하죠. 어떤 남자들은 자신을 더 잘 보이기 위해 다른 남자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 네가 그런 남자들 중 하나가 되는 걸 원치 않아. 그런 남자들은 바보야.
여자의 인정을 받으려고 경쟁을 시작하는 순간 그건 네가 그 여자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야. 네가 불안하다는 뜻이고 그 여자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절대 여자를 두고 경쟁해서는 안 돼.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끼어들어 더 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나 그룹 안의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들려고 하지 마. 침착하게,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여자가 하나도 없다고 상상하고 그냥 모임을 즐겨. 이게 첫 번째 포인트야. 두 번째 포인트는 다른 남자들의 가치를 높이는 거야. 이게 모든 여자들이 너한테 감명받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야. 몇 년 전 내가 겪었던 일화를 하나 들려줄게. 내가 항상 말하듯이 나는 하이킹을 좋아하고 항상 서로 모르는 남자애들과 함께 하이킹 여행을 가. 참고로 낯선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 여행은 싱글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야. 어쨌든 친구와 그 여행 중 하나에 갔었는데 그룹 멤버들과 만나서 아침에 앉아서 아침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멤버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룹 멤버 중 한 명이 농담을 하나 했죠. 솔직히 말해서 농담이 좀 웃겼어요. 여자애들은 웃기 시작했지만 나머지 남자애들은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아마 다들 여자애들을 웃게 만드는 재밌는 남자 역할을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 분위기가 확연했죠. 하지만 저는 농담을 듣자마자 폭소를 터뜨렸어요. 여자애들도 제가 웃는 걸 보고 더 크게 웃기 시작했죠. 제가 농담을 한 게 아니었는데도 갑자기 제가 관심의 중심이 됐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그 그룹에서 재밌고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가 됐죠. 제가 농담을 한 건 아니었지만요.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과 함께 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남자애들을 즐기고 감사해야 하세요. 누군가 농담을 하면 웃어주세요. 누군가 자랑하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을 능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 인상적인 일을 한다면 박수를 치고 웃어주고 그의 가치를 강조하세요. 여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립니다. 여자 중 한 명이 다른 남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유일하게 돋보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그저 자신을 잘난 척하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명백해집니다. 하지만 경쟁하지 않는 남자는 자신감 넘치고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또 다른 요점이 있습니다. 질투하지 마세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에 대해 묻거나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여자에게 충격을 주어 아침 저녁으로 당신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당신보다 잘생긴 친구를 그녀에게 소개하세요. 네, 맞습니다. 당신보다 잘생긴 친구가 있고 여자친구와 사귀거나 연애 중이라면 서로 소개하거나 만나게 하세요. 친구가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질투심이 전혀 없고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물론 만날 때는 질투하거나 그가 당신을 빼앗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바디 랭귀지입니다.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 시리즈를 꾸준히 봐왔다면 이미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을 거예요. 바디 랭귀지는 간단히 말해 편안함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리를 꼬거나 한 손을 다른 손 위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온라인에서 앉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헛소리입니다. 사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머리에 손을 넣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몸을 쭉 펴고 뒤로 기대세요. 어떤 자세든 상관없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면 괜찮습니다. 걸을 때 어깨를 뒤로 젖히거나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온라인에서는 바디 랭귀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 건 다 헛소리예요. 편안한 자세로 걷고 움직이세요. 여자는 그걸 알아챌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당신은 그녀를 좋아하지만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고 이 모든 행동을 적용하면 여자는 당신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낄 거예요. 당신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애초에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도록 쫓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을 무시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사랑해요. 그게 마음의 창문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